네, 오늘은 오래된 빌라에 와서 페인트 칠합니다. 지금 칠할 준비를 거의 마쳤고요. 기본적으로 칠하기 전에 칠하면서 대충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나 뭐 이런 건 없고요. 일단 지금 도배지가 있었죠. 이 도배지를 칼로 다 따낸 겁니다. 도배를 이만큼을 씌워놨어요. 이만큼을 따낸 거죠. 따내는 게 쉽진 않아요. 이게 도배지를 따낸 겁니다. 도배지 따내고 빼빠지라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칠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칠을 합니다. 저는 칠을 대충 해도 칠이 잘 나와요. 칠이 알아서 스스로 나옵니다. 네. 대충 아무렇게 쳐다보고 칠. 사실은 딴 데 보고 칠해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창문이 있죠. 창문 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그냥 칠한다? 안 되죠. 붓으로 칠한다? 물론 좋습니다. 노라? 아주 좋아요. 더 좋은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기계로 뿌리는 거죠. 기계로 뿌리면 칠이나 묻는 양이 더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칠도 표면도 매끄럽고요. 그래서 칠하기 위해서 유리창에 페인트가 묻으니까 묻지 않게끔 비닐 모양을 한 거죠. 비닐은 뭐다? 커버링. 그래서 칠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충 칠해요. 대충 칠했는데 어머나 칠이 잘 나왔네. 아이고 옆에 창문이 또 하나 있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비닐을 쳐야겠죠? 비닐을 보양한 거예요. 그리고 대충 칠해요. 네. 어머나 또 잘 나왔네. 아이고 이를 어쩐담? 이렇게 하는 거죠. 천정을 딱 봤더니 어이 저 막대기 작대기 같은 건 뭐야? 오호 저게 바로 몰딩이라는 거죠. 기존에 몰딩이 있어서 몰딩에 있는 도배지를 옆면을 다 따냈어요. 따내고 나니까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보이는 거는 뭐냐? 도배지를 그만큼 많이 따냈다는 거죠. 그럼 저걸 칠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붓이나 로라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나는 기계를 선택했어요. 칠해요 대충. 응? 어머나 칠이 또 잘 나오네. 일을 어쩐담? 아이고 잘했다고 소문나겠는데 큰일 났네. 여기서 큰일 난 데는 뭐가 큰일 났냐? 일이 많이 들어올까봐 일하기 싫거든요. 피곤한데 적당히만 하고 적당히 벌어도 되는데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제 문은 내가 떼냈어요. 문 앞구를 딱 칠하려 했더니 옆에 콘센트 스위치가 딱 있네. 어허 이를 어쩐다? 칠 뿌리다가 묻으면 안 되는데 물론 붓으로 바를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 몰딩을 칠하다가 칠이 뚝 떨어지면 여기에 딱 묻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닐로 싹 덮어놓는 거죠. 네, 안전하게. 그리고 나서 문 앞구를 칠을 하는 거예요. 아유 지저분하네. 하지만 빼빠지는 한번. 어머 또 잘 나오네. 아유 어떡하나 이건. 되게 쉽죠 일하기.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쉬워요. 이렇게 쉽게. 그럼 이제 안쪽에 칠했으니까 바깥에 칠해야겠죠? 바깥에 딱 봤더니 어머 또 볼딩 있네. 그럼 이제 이거 칠해요. 어머 또 잘 나왔어. 옆에 이렇게 칠하는 거죠. 응? 이따가 이제 이렇게 갈라진 부위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이거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사푸질하고 그 다음에 갈라진 곳을 충진제를 이용해서 전부 다 메꿔야겠죠. 그래야 일단 주인이 좋아라 신나서 입이 싱글싱글 벌어져야 엔도핀이 돌아서 그 사람이 치매도 안 걸리고 오랫동안 살겠죠.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가서 암 걸리겠죠. 네. 그래갖고 혈압이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네. 다음 후대에도 혈압을 올려준다. 그럼 뭐다? 집안 대대로 성격이 안 좋다. 네. 딱 나온 거예요 답이요. 네? 간단하거든. 어머나 미사 딱 봤더니 걸레바지가 있네. 그럼 칠해야겠죠? 칠하기 위해서 장판을 따냈죠. 위에 도배지 따냈죠. 그냥 칠해요 대충. 또 잘 나왔어. 나 천재인가 봐. 응? 이렇게. 어머 이건 뭐야? 내가 먹던 커피네. 오늘 아침에 산 거예요. 1+1
2개. 이렇게 칠하면 돼요. 간단해. 특이사항 없음. 칠하면서 주변에 먼지들 있죠? 먼지 있으면 이렇게 살살 날라서 먼지를 굳혀요. 못 들어오게. 방어선을 치는 거죠. 그러면 타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를 딱 보니까 또 몰딩이 또 있네. 뭐 이렇게 많은 거야. 또 칠하죠. 이렇게 슬슬. 되게 잘 나오네. 큰일 났네. 일만 하실까봐. 일만 좀 힘든데. 누굴 위해서 종을 빌렸나? 누굴 위해서 일을 하나?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돈을 벌어야 돈 쓸 데도 없고. 이것도 신발장이네. 신발장인데, 이게 옛날에 보니까 하이그로시도 아니고, 뭐야? 어머. 베니다판에다 필름 눌러서 붙여놓은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별도로 보양을 했죠? 비닐로. 딱 보니까, 유리가 있네? 이런 유리를 칠해버릴까? 사실 칠해도 돼요. 근데 칠하면 좀 그렇잖아요? 유리는 유리의 고유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닐로 쌌죠. 칠 안 먹게. 밑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 젠장할. 비닐로 싸야겠다. 쌌어요. 옆에 딱 보더니 유리를 붙여놨네. 젠장할. 유리를 또 비닐 모양을 해놨죠. 그럼 유리에 칠 안 먹겠죠? 네. 그럼 얘를 칠하는 거예요. 신발장. 이렇게. 위에도 칠하고, 옆에도 칠하고, 밑에도 칠하고. 응? 이렇게 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칠하더라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 칠 흘러요. 거의 다 그래요. 안 흘릴 수도 있어요. 서로 기술에 따라 치는데, 통상적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별대로, 방향대로 칠한다. 응? 가로, 세로. 응? 욕고다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내 영상을 봤다면 누구나 알고 수 있는 욕고다대. 가로, 세로. 가로세로 연구소?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유튜브에 있는 거구나. 뭐, 이상한 사람들 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나요? 구독자 늘리려고, 남 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는 똑같은 유튜브를 해도, 다른 페인트 하는 사람, 절대로, 뭐, 인테리어 없잖아. 페인트 하는 사람들, 잘잘못을 따지거나 절대로 씹지를 않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네. 이거는 그냥 내 일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씹는다. 그럼 뭐예요? 남을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 심리로다가 남을 어떻게든 나쁜 사람을 만들고 남의 가오를 뒤집어 까가지고 잘 살고 있는 거를 못 살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칠하면 돼요. 나머지도 칠할 거 많은데, 나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도 힘들고, 많아요. 이쪽에도 많고. 멀리도 삼겹대 있고, 저쪽에도 막 나가는 문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기 창문 같은 것도 또 있고, 이쪽에 방문 있고, 이걸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오랜 시간을 다 같이 쳐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의 유튜브는 끝내겠다. 네? 특별히 불만 없죠? 네, 그럼 특별히 불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필수. 그거 누르는 거예요. 요즘 뭐 보니까 뭐 구독 눌러라, 뭐 코인을 본다, 뭐 엄청나게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에 최대 관심사가 뭐예요? 어저께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한강 변호사 손정민 군이 피살됐다. 아니, 피살된 게 아니라 손정민 군이 어쨌든 간에 고인이니까 22살에 돌아가셨다. 예, 근데 그 돌아가신 원인이 뭐냐? 사고냐? 아니면 사건이냐? 예. 여기서, 그래서 사고다 하면은 개인적으로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사건이다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뺏겼다 이거죠. 예. 그래서 유튜브를 좀 봤어요. 어머나, 세상에. 와. 이건 뭐 각자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개인이 판단하기에 앞서서 여태까지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도덕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책에서 도덕이 뭐예요?
바르게 살자. 에? 양심 있게 살자. 질서를 지키자.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말자. 에? 예의 바르게 사는 거. 이런 게 다 도덕이에요. 응? 공동도덕을 지키는 거. 근데 그런 공동도덕 같은 걸 잘 안 지키고 죄다 보니까 유튜브에다가 구독자가 막 늘어나고 조회수는 어차피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관심적인 거죠. 근데 그게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죽었는지. 예? 그러면 방향성을 잘 정해야 돼요. 어떻게 정하냐. 한쪽만 정해서 계속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에 의해서 뭐 자살일 수도 있고 타살일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의문점이 이게 타살이다. 그러면 일단 타살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자살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 역지사지라고 한 번쯤은 뒤집어져 가면서 서로 이렇게 해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거예요. 편향되지 않아야 올바른 사고방식과 공정한 사고방식으로 나중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그걸 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쪽으로 막 몰아요. 한쪽 방향이 의심된다. 근데 나도 딱 보면 정황상 의심이 돼요. 왜? 내용이 다 의심만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특검이나 이런 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길게까지. 그러면 장기전 갈 거예요. 가고 나서 이제 결과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그동안에 머릿속에 쌓였던 거,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 이런 거에 반해서 모든 게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거는 방송을 할 때 항상 편향되지 않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잘못을 잘 따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한쪽으로 몰리는 이제 사람들이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 뭐가 잘못됐을 때 대다수가 민주주의가가 그거잖아요. 예? 다수결의 원칙. 예?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방송을 하면 그걸 딱 보고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서로 구분이 되겠죠. 구분이 돼서 모든 거를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는 거는 좋지 않다. 네. 그렇다고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억울하지 않게. 그렇다고 누구의 편을 들지도 말고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그걸 꼭 파헤쳐야겠다 싶으면 증거에 원칙해서 예? 증거란 일단 드러난 증거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증거 그 다음에 의심점이 있을 때는 의심점을 가지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받을 수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차근차근히 가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밝혀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딱 보니까. 그럴 때는 좀 더 심도 깊게 돌다리도 두지게 건너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뭐든지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런 게 우편향, 좌편향 요즘 막 그런 식으로도 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결국은 정치까지 연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정치학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아직은 경찰 조사가 미진하다 해가지고 여기서 끝내고 있지만 벌써 국가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벌써 경찰은 못 믿겠다.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더 열심히 청원을 계속 넣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관심도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섣불리 선당하고 섣불리 판단해서 너무 이른 결론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표를 하고 뉴스에서 언론에서 사실 한 달 동안 원래 잘 안 나왔던 게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에는 정치인이 개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 국민들의 이슈가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건이 커져요. 정치인이 개입되면 그 다음에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특검, 검찰. 네, 잘해야죠. 잘하길 바랍니다. 파이팅! 간절히. 하여튼간 저 눈물 많이 흘렸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손씨인데 그쪽도 손씨예요. 내가 미랑 손씨 39대선 국자 진사공파 정말 가슴이 아프다.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짜증나. 혈압이 팍팍 올라가는데 꾹 참고 공정한 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